이제 곧 시작을 할게요. 혹시 뭐 설치나 이런 부분에서 잘 안 되신 분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여러분 목소리도 다 듣고 싶은데 아쉽게도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음소거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따가 꼭 필요할 때만 이제 질문이 저희가 채팅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만 음소거를 해제하고 그분 질문을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더 접속할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동화 최영준 기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 얼굴을 후기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독자 여러분을 이렇게 얼굴로 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쓴 기사를 즐겁게 봐주시는 독자분들 얼굴을 봐서 너무 반갑고,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하는 데이터 분석 수업에 참여해 주시고 시간을 내주셔서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쓴 기사를 보신 분은 아실 텐데 저희 기사 데이터 분석을 하는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요리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데이터를 모으고 그런 데이터를 요리하듯이 가공하고 그리고 분석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제가 기사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많은 과정을 도와주신 분이 계세요. 도와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을 모시고 오늘 실습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사이람이라는 회사에 계시는 데이터 분석가이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방탄소년단 이런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들의 SNS, 트위터 계정에 올라오는 메시지들을 분석해서 재미있는 분석을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을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차장님 성함을 김태령 차장님, 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맞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차장님 성함을 갑자기 까먹었는데 잠시 차장님께서 하시는 일하고 회사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바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람의 김태령 차장이라고 하고요. 저희 이제 사이람은 넷마이너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해서 해외와 국내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이 넷마이너라는 소프트웨어는 데이터 중에서도 네트워크 형태로 이루어진 사회 연결망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고요. 여러분이 이제 기사에서 보셨듯이 이제 텍스트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제 플러스가 되고 또 이제 그 SNS 글 데이터와 이런 유저들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사용자가 굉장히 쉽게 분석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하고 납품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거기서 저는 이제 이 소프트웨어의 이제 기획과 그 다음에 이 넷마이너를 사용을 해서 분석을 이렇게 대행해주는 컨설턴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분석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시는 분들을 이제 도와드리는 교육도 강의도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우리 수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학생들이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넷마이너랑 데이터 콜렉트를 다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차장님 말씀하시는 걸 따라서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중간중간에 어려운 부분들은 채팅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제
여러분에게 아마 미리 좀 그 교재 강의안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거를 이제 보내드렸거든요. 그거를 이제 같이 보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네. 먼저 이제 데이터 수집 부분을 진행을 할 건데요. 데이터 수집을 직접 여러분 설치하신 거를 직접 같이 따라서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것들은 이제 여러 절차가 있는데 하나하나씩 따라오시면서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최대한 천천히 진행을 할 거니까 혹시나 너무 빠르다 싶으신 분들은 채팅으로 이렇게 살짝 얘기해 주시면 피드백 받아서 좀 속도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는 많이 나네요. 트위터 데이터를 일단 수집을 해볼 거예요. 넷마이너 이제 열어서 확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트위터 말고도 다른 SNS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시간에는 제일 이제 접근하기 쉬운 로그인이나 뭐 수집하는 절차가 좀 쉬운 트위터 데이터를 수집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넷마이너를 제가 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넷마이너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이제 생겼죠? 넷마이너 상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이게 다 처음에 저도 넷마이너를 실행해 볼 때 약간 당황했던 부분은 다 메뉴가 영어여서 네. 네, 당황을 했었는데요. 네, 한글 버전은 없나요? 네. 저희가 네. 먼저 해외에서 판매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해외 쪽에 약간 이제 더 치중을 한 경향이 네. 있는데 한글 버전은 이제 앞으로도 계획이 없어서 네. 글로벌한 시대에 네. 맞춰서 여러분들이 네. 적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계의 많은 그 과학자들이 이 넷마이너를 사용하고 계시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넷마이너 화면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다른 컴퓨터에 실행을 시켜서 따라오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메뉴에 보시면은 익스텐션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익스텐션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메뉴가 여러 개가 나오죠. 여기 중에서 우리는 트위터 데이터 컬렉터를 이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트위터 컬렉터를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은 이런 컬렉터 화면이 뜨고요. 그죠? 컬렉터 화면이 뜨고 네. Get Authorization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굉장히 큰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누르시면 이제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창이 별도로 뜰 거예요.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창이에요. 눌러보겠습니다. 네, 로그인 할 수 있는 창 열렸죠? 여기에 여러분 미리 가입하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제 거를 넣을 거니까 여러분들은 각자의 것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네. 일단 아이디는 이메일 형태로 생겼고요. 각자의 이메일을 넣어주셔야 돼요. 가입할 때 사용한 메일 주소를 넣어주시고요. 패스워드도 각자의 패스워드를 넣어주세요. 넣은 다음에 Authorize App이라는 파란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자, 아이디, 패스워드 다 넣으시고 Authorize App 요거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컬렉터로 돌아가면서 이 아까 그 큰 버튼이 회색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하시면 잘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하신 것이고요. 네, 지금 약간 좀 못 따라오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따라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넷마이너를
실행을 하시고 익스텐션 메뉴를 네, 지금 창이 뜨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어디 부분에서 창이 안 뜨신다는 말씀이신지 익스텐션 까지 되시면 익스텐션에서 트위터를 이제 클릭을 하셔서 네, 익스텐션 창이 안 뜬다. 익스텐션 창이 안 뜬다는 거는 데이터 콜렉터를 설치를 안 하신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데이터 콜렉터를 설치를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아까도 링크로 드렸는데 이 링크를 지금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 링크, 네네. 지금 이 링크를 백시연님께서는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빠르게 데이터 콜렉터를 설치를 하셔야지만 지금 저희 함께 작업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설치를 하실 때까지 기다리기는 조금 어려워서 진행을 먼저 할 테니까 이 뒷부분은 잘 보시고 한번 본인이 이제 뒷부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따가 한 번 더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질 겁니다. 네네. 그럼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로그인이 다 되신 상태에서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서치 텀이라는 데가 있죠. 여기다가 잠시만요. 이 어떤 정세현님께서 익스텐션을 클릭하고 트위터를 눌렀는데 창이 뜨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혹시 넷마이너 창이 여러 개 있는 상황은 아닌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일단은 다 열려 있는 창을 다 닫으신 다음에 한번 넷마이너를 다시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넷마이너는 하나가 딱 한 번만 실행이 되어 있어야 한답니다. 여러 번 그 넷마이너 창이 띄워져 있으면 여러 개가 띄워져 있으면 실행이 안 될 수 있으니 네. 그리고 문재성님께서 로그인을 하니 다른 로그인 창이 뜬다. 지금 아마 그 트위터 로그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창이 로그인을 한 후에 사라지면 정상인 거거든요. 어떤 창이 떴는지 모르겠지만 어서라이즈를 누르시고 이메일 주소랑 비밀번호를 클릭을 하셔서 창이 사라지면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신 거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좀 해볼게요. 네, 다시 이거를 한번 닫고 다시 넷마이너까지도 네. 제가 다 닫아볼게요. 네네. 네, 지금 모두 거의 다 다시 되신 것 같습니다. 넷마이너를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창을 다 닫았고 넷마이너 이런 아이콘이 있죠. 아이콘을 실행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설치까지는 다 되신 상태에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OK를 눌러서 넷마이너에 이런 회색 화면이 떠야 되고요. 회색 아무것도 없는 게 정상이고 이쪽 상단의 메뉴에 보시면 익스텐션이라는 게 있어요. 상단 메뉴에 익스텐션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트위터 컬렉터라는 거를 클릭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Get Authorization이라는 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로그인 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로그인 할 수 있는 창이 뜨고요. 여기서 자기의 아이디를 넣어주셔야 돼요. 자기 아이디. 아이디는 이메일 주소 형태 아이디고요. 그런 다음에 패스워드. 각자의 패스워드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Authorize App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창이 사라지면서 데이터 컬렉터에는 지금 이렇게 회색으로 변했거든요. 아까 그 보신 버튼이. 이렇게 준비가 되시면 된 겁니다. 혹시 이게 로그인에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을 일단 보기만 하시고요. 수집하는 파트를 보고 나중에 한번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한번 하시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 이메일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냐면 지금 저희가 실습 데이터를 또 나눠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열어서 실습을 진행을 하면 되니까 딱 이 수집하는 부분, 검색어 넣어서 스타트해서 런 해가지고 수집하는 이 부분만 이제 보면서 진행을 하셔도 될 거예요. 나중에 하셔도 되니까. 왜냐면 트위터 가입에서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트위터 가입하실 때 뭐 그 핸드폰 번호 인증 안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서로가 좀 달랐을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여기 수집하는 부분은 일단 제가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이제 로그인까지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시범적으로 수집 검색 키워드를 넣을 건데 방탄소년단이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방탄소년단. 오늘은 이제 방탄소년단하고 NCT라는 두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 대한 트위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비교를 해보는 강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방탄소년단을 넣어봤고요. 그러면은 차장님이 네. 많은 사람들이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을 자기의 트윗에 언급한 그 데이터를 모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트윗들을 뽑아오는 것이고요. 근데 아래쪽에 보시면 트윗에 이제 맥스 수치가 정해져 있죠. 이거를 지금 500이라고 디폴트가 값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500개의 트윗을 지금 수집을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10만 개까지 한 번에 수집이 될 수 10만 개. 있는데 네. 이제 뭐 방탄소년단은 당연히 10만 개 이상의 네. 트윗이 존재를 하겠죠. 근데 지금 수집하는 시점에서 딱 7일 전까지의 데이터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네. 뭔가 긴 기간을 수집을 하시고 싶으시면 이거를 일주일씩 저장을 하고 계속 매일매일 일주일씩 저장을 하시면 네. 이제 계속 좀 긴 기간을 수집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일단은 지금 500으로 되어 있는 그대로를 두시고 스타트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터넷 상황에 따라서 조금 시간이 걸리거나 이럴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끝났는데 조금 더 걸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OK를 눌러서 이제 수집이 완료가 된 거를 왼쪽에 목록에 보시면 이렇게 들어왔죠. 방탄소년단 트윗 개수가 659개. 이거는 500개를 했지만 그 500개 사이에 과거의 트윗을 이렇게 리트윗하는 경우가 있어요. 리트윗은 공유를 하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 트윗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 현재 시점에서 네. 공유를 하면은 과거의 트윗도 같이 가져와지는 거기 때문에 네. 659개가 지금 들어온 상황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콜렉터 타임은 지금 현재 지금 수집한 시간이 찍히는 거고, 그 다음에 프리 프로세스 노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정상적으로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수집을 했으니까 한번 NCT도 넣어서 수집을 해볼게요. 자, 여기 질문으로 트윗 개수가 다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이렇게 똑같이 했는데 모아진 트윗 개수가 다를 수 있을까요? 그러지는 않을 텐데. 네. 아마 그 맥시멈 넘버 오브 트윗의 그 지정된 숫자를 본인이 바꾸셨을 수도 있어요. 혹시 뭐 한두 개 이렇게 차이가 나는 네. 거는 지금 저희가 네. 수집을 시간대가 다르잖아요. 네. 초 단위로 좀 달라지잖아요. 근데 네. 그 사이에 트윗이 올라왔을 수는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 방탄소년단이라고 쓸 수도 있고 방탄이라고도 쓸 수 있고 BTS라고도 쓸 수 있는데 지금은 방탄소년단이라는 단어만 수집한 거냐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네. 여러분이 만약에 진지하게 어떤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하시면은 방탄소년단에 관련된 단어를 다 수집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일단 저는 실습을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방탄소년단 띄어쓰기도 없이 그냥 이렇게 생긴 단어를 넣어본 거고요. 여러분이 이제
방탄소년단에서 전문적으로 좀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방탄소년단, BTS 뭐 관련된 그런 네. 것들을 다 넣으셔서 네. 각각을 수집을 한 다음에 음. 여기 이제 컬렉터는 머지 기능도 있거든요. 머지라는 거는 데이터를 다 합치는. 중복을 빼고 네. 합쳐주는 기능이에요. 중복을 그거를 자동으로 걸러줘. 예, 오늘 하지는 않을 네. 거지만 네. 여기 아래 하단에 보시면 머지라는 버튼이 있잖아요. 네. 예, 요거를 통해서 수집을 짝짝짝짝 해 놓으신 후에 그거를 머지 버튼을 눌러서 합쳐줄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네.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네, 현재 그 모은 트윗의 개수가 차이가 있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방탄소년단 말고 NCT라는 그룹에 대해서도 데이터 수집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서치 텀 부분을 이렇게 방탄소년단 지우고 여기다 다시 NCT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NCT도 마찬가지로 영문 NCT도 있고 그다음에 NCT도 있고 지금 C가 강한 바람으로 들어갔는데 CT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쌍시옷으로 NCT 넣었습니다. 보통 이 단어를 많이 쓰나 봐요. 네, NCT와 NCT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것도 동일한 조건으로 500으로 그대로 주신 후에 스타트를 눌러서 이렇게 수집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약간 또 이제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다를 수 있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집을 다 했으니까 이거를 열어서 어떻게 수집이 되었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방탄소년단 먼저 수집한 거를 더블 클릭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쪽 목록에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오른쪽 화면에 이렇게 데이터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스크롤도 이렇게 해보시면 지금 트윗 아이디, 뭐 이 트윗이 작성된 시간, 그다음에 작성자의 이제 보여지는 이름, 그다음에 뭐 앱 어떤 앱을 썼는지, 그다음에 뭐 한글인지 영문인지, 그다음에 뭐 해시태그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트윗에 이제 잠시만요. 이걸 이렇게 확장을 시키면 볼 수 있고요. 이제 공유 횟수죠. 리트윗 카운트는 공유 횟수. 이 트윗이 총 몇 번 공유가 되었나. 그다음에 풀 텍스트는 각각의 트윗의 풀 텍스트를 의미를 하고요. 그다음에 트윗 클래스는 뭐냐면 이 트윗이 원문인지 아니면은 한 번 더 공유하면은 자기 타임라인에 그대로 복사가 돼서 찍히잖아요. 그런 공유된 트윗인지 아니면은 원본 트윗인지를 지금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리플라이도 가끔 있거든요. 리플라이는 이제 멘션이죠, 멘션. 여기는 없는데 이제 그런 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 확인을 해봤어요. 네, NCT도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확인해 볼게요. 똑같이 잘 데이터가 이제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데이터들을 텍스트 처리를 해줘야 돼요. 텍스트 처리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이 텍스트 지금 말뭉치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뭐 언제 봐도 카맥에 대한 NCT 팬들의 선에 뭐저저저 이런 말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단어 단위로 뽑아주는 그런 처리를 해야 돼요. 이 문장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단어 단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단어를 명사, 형용사, 동사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작업을 이제 전처리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 작업을 이제 진행을 이 시간에 같이 해볼 거예요. 일단은 수집하는 부분까지는 여러분이 지금 같이 해보신 거 이제 보셨고요. 그거 말고 여러분에게 이제 실습 데이터를 전달을 해드렸거든요. 그거를 이번 시간에는 지금부터는 열어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 끝내고 이제 데이터를 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같이 해보려는 거고요. 우리가 수집 부분 같이 해봤고 다음으로 이제 실습 데이터를 열어서 이제 사전이라는 것도 한번 등록을 해볼 거고
그다음에 넷마이너로 보내가지고 처리하는 부분까지를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그 부분을 같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데이터 실습 데이터를 열어볼 건데 여기 이제 메뉴가 콜렉트, 오픈, 세이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여기에 오픈이라는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여러분 다들 오픈이라는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세요. 눌러보시면 여러분이 실습 파일 다운로드 받으신 거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마도 다운로드에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바탕화면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탕화면으로 이렇게 갔는데 여러분은 아마도 다운로드 하신 곳에 이제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이메일에 참조 파일, 첨부 파일로 보내드린 파일을 미리 압축을 풀어 놓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압축을 풀어 놓은 파일이 어디 있는지를 찾으셔서 그 경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폴더 다운로드 받으신 폴더 안에 실습 파일 이렇게 있어서 수학동화 언더바 트위터 실습 NMET 확장자 이렇게 되어 있는 파일이 있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열기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파일을 찾아주셔야 돼요 지금. 네, 수학동화 찾아서 언더바 트위터 실습 NMET NMET. 네. 이 파일을 찾아서 열어보겠습니다. 열기 하시면은 똑같이 방탄소년단과 NCT 데이터가 뜨죠. 네, 이것도 지금 제가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미리 수집을 해놓은 건데 이렇게 숫자가 다르죠. 그래서 네. 이렇게 지금 현재도 트윗이 막 작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불러온 데이터 아래쪽에 있는 거 확인이 다 되시죠? 방탄소년단, NCT 두 가지 데이터가 여러분이 수집한 거 아래쪽에 목록이 등장을 한 거를 보시면 잘 하신 거예요. 네, 지금 정규승 학생이 안 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데이터를 본인이 저장해 놓은 그 경로를 지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렸던 아직 그 구정현님 질문은 조금 기다리시면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정규승님이 저희가 보내드린 파일을 저장한 곳을 찾아서 거기에 있는 수학동화 언더바 방탄소년단이라고 되어 있는 실습이라고 되어 있는 그 파일을 클릭을 하셔야 이제 불러오기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방금 이제 프로세스가 뭐냐 이제 물어보셨는데 없는 것 같다라고 또 말씀을 하신 분이 있네요. 제가 그러면 파일을 지금 여기서 파일을 보내드릴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제가 제 컴퓨터에서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실습 파일을 지금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 파일을 받으셔서 그 받으신 경로를 확인을 보통은 이제 다운로드로 들어가겠죠. 다운로드에 들어갈 텐데 그 다운로드를 지정을 하셔서 오픈해서 다운로드를 지정을 하셔서 거기에 트위터 수학동화 언더바 트위터 실습이라고 된 파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일이 뜨게 됩니다. 네. 네, 파일 여는 부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오픈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했거든요, 제가. 지금 트위터 데이터 콜렉터 되어 있고 오픈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했어요. 오픈을 클릭을 해서 그러면은 파일을 찾을 수 있는 창이 탐색기가 뜨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으신 수학동화 트위터 실습 NMET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을 선택을 하고 열기를 해주시면 잘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열 때마다 목록에 이렇게 추가가 되죠. 그죠? 네. 이렇게 하시면 잘 하신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텍스트 처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텍스트 처리를 해볼게요. 지금 방탄소년단 NCT 2개 할 거니까 제가 총 2번을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일단은 방탄소년단이라는 목록을 클릭을 하시고요. 네, 목록 중에서 여러분이 수집하신 거 말고 방금 불러오기를 한 데이터를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방탄소년단 클릭하시고 지금 날짜를 네.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20년 9월 15, 15시로 네네. 찍혀있는 파일을 선택을 네. 하시고 아래쪽에 보시면 프리 프로세스라고 있어요. 버튼이. 프리 프로세스. 이거는 그러니까 전처리죠. 전처리 말 그대로. 프리 프로세스라는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새로운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이게 텍스트 분석을 위해서 뭔가 옵션이 나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첫 번째 보이는 거는 이제 랭귀지를 선택을 하시는 건데 지금 우리가 분석하는 게 영문 트윗이 아니고 한글 트윗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글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언어를 한글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영문 트위터 분석을 하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영문 트윗을 수집을 해서 영어로 선택하고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한글 트윗이니까 코리안으로 지금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품사가 보여요. 품사를 체크할 수 있는 버튼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지금 명사가 체크가 되어 있죠. 여기에 더해서 adjective, 그러니까 형용사하고 verb, 그죠? 동사 이렇게 세 개를 체크를 하시면 돼요. 명사, 형용사, 동사 이렇게 세 개를 체크를 해봅시다. 체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는 거는 딕셔너리라고 해서 딕셔너리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여러 가지 유사한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의미가 똑같은데 그 단어의 표현이 다른 그런 단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단어들을 한 군데에 묶어가지고 대표적인 단어로 이제 표현이 되도록 메모장에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예시로 여러분에게 파일을 보내드렸죠. 예시로 파일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서 여기다 등록을 하실 거기 때문에 등록을 하면서 한번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차장님 여기까지 네. 한번 다시 해봐달라는 예, 네. 요청이 있는데 어디부터 다시 할까요? 아마 그 데이터 오픈을 해서 네. 이제 찾아오는 네. 것부터 예,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네. 자, 오픈 버튼을 눌러볼게요. 오픈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에게 공유해드린 이 수학동안 트위터 실습 NMET 파일을 여러분이 찾아가셔야 돼요. 다운로드 네. 받으신 그 경로를 찾아가셔야지 요거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보내드린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아마 바로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다운로드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다운로드라는 대로 바로 다운로드로 가야지 파일이 보이겠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바탕화면에 지금 파일이 있기 때문에 바탕화면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다운로드 받은 곳에 NMET라는 파일이 있어요. 네, 요거를 클릭을 해서 열기를 눌러주셔야지 데이터가 가지고 오기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방탄소년단 NCT 2개 파일이 지금 15일자에 그러니까 3시, 15시 48분에 저장한 2개의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방탄소년단을 클릭을 했고요. 저는 방탄소년단 이렇게 클릭을 했고요. 여기서 제일 하단에 프리 프로세스라는 버튼을 클릭을 했어요. 프리 프로세스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언어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이렇게 바꿨고요. 한글로 바꿔줬고요. 이거는 이제 형태소 분석이라는 거를 하는 이제 언어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형태소 분석이라는 거는 단어 단위로 이렇게 끊어주는 분석인 거죠. 그래서 한글로 할 거고, 그다음에 품사를 선택을 하시는데 명사, 형용사, 동사, 명사, 형용사, 동사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전, 딕셔너리 부분을 진행을 할 거죠. 이 부분에서 오른쪽에 유사어라고 되어 있고 영어는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네, 유사어. 네. 여기에서 브라우즈 버튼을 클릭을 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그 유사어 파일을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네, 혹시 몰라서 제가 그 유사어 파일도 지금 다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채팅창으로 지금 유사어를 보내드립니다. 유사어, 지정어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유사어를 보내드리고, 네. 아마 방탄소년단은 그 지정어만 있죠. 네, 방탄은 네. 지정어만 네, 있네요. 있죠. 네. 그러면은 유사어 버튼 말고 지정어에 해당하는 버튼을 클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사어 버튼 누르신 거 닫기를 해주시고요. 첫 번째 메뉴가 네. T로 시작하는 게 유사어고, 네, 두 유사어. 번째가 아래가 defined words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정 단어를 뜻해요. 그래서 이 지정 단어 이 빈칸이 보이고요. 빈칸 옆에 브라우즈라는 버튼이 네.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요거를 클릭을 해서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으신 파일 중에서 방탄 지정어, 방탄 언더바 지정어라고 되어 있는 파일이 있죠. 네. 요거를 선택을 할 건데 그러기 전에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좀 열어볼게요. 오른쪽 버튼 하시고 열기가 있죠. 네. 열어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여러분이 네, 이제 네. 지정어를 메모장 같은 데다 그냥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왜 이런 단어를 넣었냐면 이제 트위터에 단어 단위로 막 끊는 과정에서 컴퓨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미밤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뭐 아미와 밤으로 나눠버린다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미밤이라는 지정어를 여기다 입력을 해서 컴퓨터에게 이거는 그냥 하나의 단어야라고 알려주는 거죠. 방진복도 마찬가지로 방진하고 복을 이렇게 분리를 시켰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합쳐지도록 이렇게 메모장에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분석을 하면서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단어가 떨어져 있는지 붙어 있는지를 분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모르는데 하다 보면은 암이랑 밤이 떨어졌네라는 거를 분석을 하시다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주 해보시면 알 수 있는 거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게 처음 보는 단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사실 잘 모르는데 무슨 물건의 명칭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형태소 분리가 되지 않도록 지정 단어로 넣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살펴봤으니까 이렇게 닫기를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만약 이 메모장을 직접 이렇게 작성을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한 칸에 하나씩 적어주시면 돼요. 단어를 적고 엔터, 단어를 적고 엔터, 단어를 적고 엔터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닫기를 누를게요. 여러분도 닫기를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 파일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이 파일을 이 브라우즈 버튼을 지금 클릭을 해서 이 파일을 지금 선택을 했죠. 여기서 열기를 클릭을 해서 여기 이렇게 경로가 잘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해주세요. 이 파일이 있던 경로에 이제 이 경로 자체가 이 빈칸에 지금 들어간 모습이죠. 이렇게 되면 지정이 잘 된 거예요. 네, 유사어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NCT 한 번 더 할 거니까 그때 설명드릴게요. 네, 그리고 제외하고 싶은 단어가 있을 때는 아까처럼 메모장에 한 줄에 하나씩 이렇게 제외하고 싶은 단어를 넣어서 이제 동일하게 여기다가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 뭐 이제 제외하고 싶은 단어가 나중에 생기면 그렇게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스타트를 누를 거예요. 여러분도 다 눌러보세요. 이렇게 경로가 잘 지정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지정어. 그래서 스타트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는 표시가 네. 뜨죠. 네. 약간 시간이 네. 걸릴 수는 있는데 네. 응답이 없어도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네. 네. Process is completed라는 창이 뜨면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OK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원래는 이제 그렇게 해서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방탄소년단 방금 프리 프로세스 처리를 했는데 우리가 단어 처리를 한 파일이거든요. 이제는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는 여기 아래쪽에 트윗 옆에 워드라는 탭이 하나 생겼을 거예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트윗 네. 옆에 워드를 클릭을 해보시면 네. 여기 단어가 다 이제 추출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단어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 명사, 형용사, 동사로 이루어진 단어들이 추출된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 하셨죠? 이렇게 하신 후에 그러면은 NCT라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똑같이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NCT를 누르신 후에 그죠? NCT 데이터 뽑힌 거 클릭을 하시고 요거를 아래쪽에 프리 프로세스 버튼을 이렇게 눌러줍니다. 네, NCT 데이터에 대해서도 NCT 데이터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프리 프로세스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동일하게 세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코리안으로 바꿔주시고 언어는 코리안이고 품사는 명사, 형용사, 동사 명사, 형용사, 동사 이렇게 해주시고 이번에는 NCT의 경우에는 유사어, 지정어가 두 개가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둘 다 등록을 해줄 거예요. 시소러스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유사어 사전이거든요. 자, 시소러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오른쪽에 브라우즈 버튼을 클릭을 해서 여러분 다운받으신 위치로 또 가주세요. 그러면은 NCT 언더바 유사어가 네. 있죠. 네. 요것도 우리가 한번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열기를 해볼게요. 열기. 네. 오른쪽 버튼에서 열기를 클릭을 해보시면 NCT와 NCT라는 게 네, 네. 지금 들어있죠? 네. 이거는 첫 번째 쓴 단어로 통일을 시켜주겠다는 거고 유사한 단어를 이렇게 콤마로 구분을 해서 쭉 적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NCT라는 요 단어로 수집을 했지만 이제 NCT도 있고 바꿔주겠다. NCT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NCT와 NCT가 NCT 처음에 쓰여진 이 단어로 바뀔 수 있게 처리를 네, 해주는 네. 그런 사전 기능이에요. 어, 그래서 여러분이 메모장에 동일하게 이렇게 네. 유사한 단어들을 다 한 줄로 쭉 적고요. 제일 앞에 부분에는 제일 첫 번째 단어에는 대표적으로 쓰고 싶은 단어, 그러니까 표현이 되게끔 데이터상에 단어로 나타나게끔 하고 싶은 네. 단어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나머지 단어들이 다 첫 번째 단어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 통합이 되게 되는 네. 거죠. 차장님, 저희 같은 경우는 NCT라고 된 트윗만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그런 경우에도 NCT라고 시옷으로만 된 트윗이 거기에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왜냐면은 NCT 둘 다 이렇게 둘다 들어가 쓴 있는 경우에, 네, 트윗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정리를 한번 예시로 해본 네. 거고요. 여러분이 네. 또 생각나서 유사어로 묶어주고 싶은 게 있으시면 나중에 또 이렇게 메모장에 추가를 해가지고 넣어보고 이런 것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샘플로 드린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샘플로 드린 요 지금 메모장을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이걸 닫아 볼게요. 닫기를 누르고 이 유사어 파일 지금 선택이 되어 있죠. NCT 유사어 파일 선택되어 있죠. 이거를 열기를 눌러서 여기다 등록을 시켜줍니다. 등록이 잘 되면 이렇게 경로명이 들어가게 돼요. 경로가 들어갔죠. 네, 잠시만요. 어떤 분께서 확인을 눌렀는데 품사가 안 나온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확인 어떤 확인? 오픈해서 이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지금 이 텍스트 분석을 위한 이 창은 네네. 프리 프로세스라는 네.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밑에 하단에. 있는 네. 프리 프로세스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파일 부르고 스타트를 지금 여기 그 딕셔너리 부분에 그 브라우즈를 하시고 스타트를 눌렀는데 뭐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스타트는 제가 아직 안 눌렀는데 네. 미리 누르신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유사어를 여러 개 지정할 수 있냐고 물으셨는데 유사어 여러 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유사어를 이렇게 여러 개 넣으려면은 지금 이렇게 메모장이 있죠? 여기다 이렇게 엔터 누르시고 다른 유사어 넣어주시면 돼요. 아까처럼 뭐 또 어떤 게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가방 뭐 이런 단어가 뭐 다른 뭐 손가방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유사한 단어들이 생각이 나신다면 이렇게 쭉쭉쭉쭉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걸 엔터 치고 다른 단어를 또 넣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예시로 한 거는 이렇게 지울게요, 제가. 네, 이걸 닫기를 하시고 네. 닫아주시면 되고요. 네, 요거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열기를 눌렀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열기를 누르면 이렇게 경로가 들어가게 네. 돼요. 네. 네, 경로가 들어갔어요. 네. 이 다음에 이제 defined words를 또 할 거예요. 지정 단어를 또 넣어줄 겁니다. 요 두 번째 칸에 있는 걸 넣어줄 거기 때문에 브라우즈 버튼을 여기서 또 눌러주면 위에 거 누르면 안 되고 아래 거 네. defined Defined words에 words. 있는 브라우즈 버튼을 클릭을 해서 여러분 다운받으신 데이터 중에서 지정어라고 네. 있어요. 지정어. 이것도 한번 볼게요. 지정어. 네, NCT 언더바 지정어 오른쪽 버튼하고 열기를 해서 한번 보시면 NCT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런 특이한 단어들 체리밤. 고유어인데 뭔가 거기서만 공구. 쓰는 용어들이죠. 네, 이런 것들이 뭐. 지금 네. 단어 네. 형태소 분석이 불가능한 네, 부분이기 때문에 택포는 택배비 택배 포함 포함, 뭐 예, 이런 거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거래를 많이 하시나 봐요. 네네네. NCT 팬분은. 맞아요. 예. 네네. 그리고 뭐 멤버들 이름도 특이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주로 지정어는 고유 단어들이 많이 이렇게 넣는 편이에요. 고유 단어들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사전을 이제 지금 닫아보겠습니다. 요 지정어를 선택을 한 상황에서 열기 버튼을 또 눌러보겠습니다. 네, NCT 언더바 지정어. 네, 이거를 열기 이렇게 해주시면 동일하게 이렇게 경로가 들어가게 되죠. 이러면 잘 넣으신 거예요. 네. 네, 경로가 나타나면 파일을 잘 넣으신 거예요. 네. 이렇게 하고 스타트를 누를 거예요. 네, 스타트 눌러보겠습니다. 네, 스타트를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이제 스타트를 했는데 이제 결과가 잘 안 된다, 여기서부터 잘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스타트를 눌렀는데 스타트 눌렀는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네. 지금 일단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 오픈 버튼을 눌러서 다시 가지고 오기를 하시면 저희가 지금 보내드린 파일 자체가 방금 제가 한 행동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는 파일이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수하거나 그럴 수 있어서 아예 새로 열어가지고 이제 텍스트 처리를 했다고 치고 지금부터 따라와 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아마 그거를 다시 열기를 해보시면 더블 클릭을 이렇게 해보시면 여기 워즈 버튼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네요. 처리를 안 하시더라도 여기가 지금 프리 프로세스가 yes로 되어 있을 거예요. 불러온 파일에도 yes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미 제가 방금 설명드린 과정을 다 해서 저장을 해가지고 보내드린 거기 때문에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이대로 불러오기만 한 후에 이거를 이제 넷마이너 쪽으로 보낼 거예요. 테스트 처리가 끝난 파일들을 넷마이너 쪽으로 보낼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지금은
이해하는 것보다는 좀 따라 하시는 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네. 돼요. 왜 그런지는 익히셔야지 네, 왜 되니까. 그런지는 네. 뒤에 가서 좀 설명 네. 드릴 거니까 맞습니다. 이거를 네. 왜 이런 행동을 하는 네. 거고 뭘 네. 하는 건지는 뒤에 가서 네, 좀 더 맞습니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 네. 지금은 잘 따라와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텍스트 처리 놓치신 분들은 여기 오픈 버튼 눌러서 이 수학동화 언더바 트위터 실스 nmet 이 파일을 다시 이렇게 열어서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yes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 부분들이 이거는 텍스트 처리가 끝나 있다라는 표시예요. 이미 제가 텍스트 처리 아까 전에 보셨던 그 과정을 이미 다 해서 드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열기만 하신 상태로 지금 준비가 다 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다 준비가 되셨다면은 이제 넷마이너로 데이터를 보낼 거예요. 넷마이너로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을 먼저 클릭을 하셔서 Import into 넷마이너라는 하단의 버튼이 보이시죠? Import into 넷마이너. Import into 넷마이너라는 하단에 있는 버튼. 네, 영어다 보니까 잘 못 찾으실 수도 있으니까 하단의 버튼이 지금 5개가 보이는데 제일 끝에 있는 게 Import into 넷마이너 버튼이죠. 이거를 이렇게 선택을 한 후에 방탄소년단 지금 데이터 선택되어 있어 파랗게 되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Import into 넷마이너를 누르셔야 돼요. 네, 파랗게 선택을 했고 네. Import into 넷마이너 눌러주시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이것도. 지금 데이터 처리를 한 것들을 넷마이너 쪽으로 데이터를 막 밀어 넣는 거예요. 네. 지금 밀어 넣어서 밀어 넣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네. 지금 저 같은 경우 약간 지금 프로그램에 살짝 오류가 생겨가지고 창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아마 비슷한 그 현상을 겪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눌러서 이제 그 임포트를 했는데 꺼졌다. 꺼졌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그럼 똑같이 해주세요. 지금 이제 저희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기자님도 그러셨어요? 저는 그렇게 따라하지 못했고요. 네. 지금 다른 분들도 지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익스텐션 버튼을 눌러서 다시 지금 따라해 트위터 주십시오. 컬렉터라는 거를 트위터 컬렉터 지금 열었고요. 로그인은 안 할 거고 로그인은 안 합니다. 오픈 버튼을 눌러서 다시 불러오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열기. 다운로드 받으신 거를 그대로 지정해서 열어주시면 돼요. 오픈 버튼 눌러서 다운로드 받으신 이 데이터를 열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미 텍스트 처리한 것들이기 때문에 방탄소년단 선택하고 Import into 넷마이너 라는 버튼을 눌러서 하단에 Import into 넷마이너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를 보내주실게요. 자, 이번에는 잘 이렇게 잘 완료가 됐다라는 메시지가 떠야지 제대로 된 거예요. 아까는 그냥 사라져 버렸잖아요. 지금은 프로세스 is completed 하고 OK를 딱 눌러주시면은 넷마이너 쪽으로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넷마이너에 지금 여러 데이터가 아무튼 아까는 없었던 게 막 보일 거예요. 그렇죠? 안 되신 분들은 방금처럼 똑같이 다시 해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될 게 아래쪽에 이 워크 파일 트리라고 해서 폴더가 2개가 보이는데 왼쪽 아래 폴더 이거 첫 번째 거는 제가 잘못 입력한 거였고 아까 오류 난 거였고 오류. 두 번째, 세 번째가 맞게 들어간 데이터들이거든요. 이 폴더 2개가 보이시면 돼요. 하나는 뭐 타임라인이라고 써 있고 하나는 컨텐츠 이렇게 써 있죠. 이 2개 폴더가 보이시면 잘 입력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NCT도 똑같이 해줘야겠죠? 그죠? 데이터 컬렉터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여기서
NCT 데이터 클릭을 하시고요. 다시 NCT 데이터 클릭하시고 NCT 데이터 클릭하셨죠? 여기서 아래 하단에 Input into 넷마이너 다시 클릭을 할 거예요. 네. 선택되어 있는 네. 상태에서 넷마이너로 보내기 버튼 클릭 하시면 이것도 아까 방탄소년단 데이터처럼 넷마이너 쪽으로 쭉쭉쭉쭉 들어갈 거예요. 좀 기다리시면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넷마이너로 보내는 작업까지를 해봤어요. 네. 완료가 됐네요. 됐다는 오케이 눌러주시면 메시지가,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한 게 뭐냐면 데이터 열어가지고 네. 사전 등록해봤죠? 네. 그다음에 넷마이너로 보냈어요. 네. 그 다음에 할 거는 이제 검색어 단어 삭제를 할 건데 이거는 왜 하는 거냐면 이제 여러분이 검색할 때 방탄소년단이라는 단어랑 NCT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네. 이 단어들이 제일 전체 트윗에서 제일 많이 등장한 단어겠죠, 당연히. 네. 왜냐면 이 단어는 모든 트윗에 다 들어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삭제를 해주셔야 이 단어가 포함된 다른 단어 중에서 중요한 단어를 뽑을 수가 있어요. 분석을 그렇군요. 할 때 검색어를 네. 그대로 포함한 채로 분석을 하시면 네. 무조건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로서 분석 결과로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단어는 중요한 건 우리가 알고 있고 검색을 네. 할 때 쓴 단어니까 이 단어를 삭제하고 나서 네. 이제 우리가 하게 될 뭐 다른 분석들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삭제를 해볼 거고 삭제한 다음에는 이제 단어 빈도를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단어 네. 빈도도 확인하고 해시태그도 트윗 개수 각각의 해시태그들이 몇 개의 트윗에 등장을 했는지 그런 빈도도 함께 확인을 해볼 거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단어들을 빈도수 기준으로 해서 워드 클라우드라고 이렇게 구름 모양으로 생긴 단어들이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각화를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워드 네. 클라우드라는 거를 같이 그려볼 거예요. 한번 하면서 더 자세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제 넷마이너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제가 넷마이너 화면으로 넘어갔죠. 여기서 먼저 방탄소년단 데이터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의 이 워크 파일 트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폴더가 지금 5개가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5개가 보일 거예요. 이 중에서 세 번째 컨텐트 써있고 방탄소년단 이렇게 되어 있는 폴더를 더블 클릭을 하는 거예요. 더블 클릭을 해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이 위에 화면이 아까랑 좀 달라져 있는 거를 캐치를 빠르신 분들은 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세 번째 폴더를 여시면 여기가 이제 윗부분에 데이터가 열려진 모습을 보이시는 거고요. 제가 마우스로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네. 있죠, 지금. 네. 이 부분이 지금 이 폴더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네. 네, 여기에는 지금 단어도 있고요. 예. 트윗도 있어요. 네. 그래서 단어를 열어서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단어 더블 클릭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운데 화면에 단어들이 보이시죠? 네, 네. 단어가 다 뽑혀져서 이렇게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넷마이너가 자동으로 이 단어가 트윗 전체 데이터에 몇 번을 등장을 했는지를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분석을 해서. 그래서 이건 자동으로 여러분이 넷마이너 쪽으로 넣으시면은 나오는 정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리퀀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 단어가 전체 트윗에 몇 번을 네. 등장을 했는지에 네. 대한 정보예요. 네. 그래서 가격이라는 단어는 단어가? 총 네. 3번 등장을 했다는 걸 네.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총 횟수기 때문에 총 빈도수기 때문에 트윗을 저희가 500개가량을 뽑았잖아요. 네. 그 안에서 총 3번 등장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한 트윗에 여러 번 나오는 경우도 포함을 그럴 해서 수 있겠죠. 네, 네. 총 트윗수, 총 횟수, 총 빈도수로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 제목이 프리퀀시라는 제목이 있는 데서 오른쪽 버튼 해가지고
소팅을 한번 해볼게요. 빈도수 기준으로 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프리퀀시에 다 되고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시면 소트라는 메뉴가 있어요. 네. 소트를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정렬을 할 수 있는 창이 새로 뜹니다. 소트라는 창이 떴죠. 네. 여기에서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디크리징 오더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네. 이대로 두시고 아래쪽 버튼에 보시면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 안에 있는 목록이 등장을 해요. 네. 이 목록은 여기에 있는 컬럼의 목록이랑 똑같죠? 아, 네. 네, 네. 여기 그러네요. 중에서 프리퀀시 네. 기준으로 빈도 정렬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네. 그래서 프리퀀시를 이렇게 누른 어, 다음에 네. 선택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프리퀀시 기준으로 이렇게 네. 정렬이 되어 있는 네.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방탄소년단이 제일 많이 나왔고 네. 그다음으로는 방탄이 또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지민, 정국, 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방탄소년단은 검색을 위해서 사용된 단어잖아요. 요거를 삭제를 한번 해볼 거예요. 삭제를 하지 않고 만약에 워드 클라우드를 그리면은 방탄소년단만 되게 눈에 띄게 보일 거예요. 한번 그냥 워드 클라우드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요거를 삭제를 아직 하지 말고요. 삭제하는 방법 안 알려줬으니까 네, 삭제하지 마시고 일단은 워드 클라우드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네. 워드 클라우드 그리는 방법은 메뉴에 네. 툴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툴스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플러그인스라는 게 있죠. 네. 그럼 여기에 플러그인. 들어가면 네. 갖다 대면 워드 클라우드, 워드 네트워크 네. 이런 것들이 나오죠. 네. 네, 워드 클라우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네. 툴스 메뉴에 플러그인스, 워드 클라우드 이 네. 버튼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새로운 창이 뜨면서 잠깐 기다리세요. 새로운 창이 뜨면서 이제 워드 클라우드라는 창이 떴죠. 이 창에서 빈도수를 기준으로 총 500개, 최대 500개까지의 단어를 뽑아서 네. 워드 네. 클라우드를 그려주는 그거예요. 그래서 옵션이 지금 빈도수 체크가 되어 있고 선택이 되어 있고 밑에는 500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그대로 두고 만약에 여러분이 빈도수 기준으로 지금 단어가 지금 원래는 300개밖에 안 되는데 396개밖에 안 되는데 더 많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 숫자를 올려주셔도 돼요. 그런 단어들이 다 등장을 하게끔 하고 싶으면 올려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방탄소년단에 대한 단어 개수가 396개이거든요. 여기 단어에 있는 부분에 숫자를 보시면 396개 단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시고 500이라는 숫자 그대로 두시고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분석 결과가 너무 방탄소년단이 네, 너무 재미없게 나왔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색어를 빼고 한 번 더 그려보시면 좀 더 재밌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창을 그대로 닫으시고요. 한 번 더 할 거니까 닫으시고 닫으신 후에 다시 한번 툴스 메뉴로 툴스 메뉴 가기 전에 방탄소년단이라는 이 단어를 선택을 이렇게 해볼게요. 방탄소년단이 제일 이제 빈도수 기준으로 정렬했을 때 제일 위에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죠? 이거를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딜리트 노드를 할 거예요. 네. 딜리트 노드를 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삭제하기 전으로 돌아가시려면 다시 데이터를 가지고 오셔야 되니까 조심해서 정확하게 딜리트 노드 딜리트 노드 클릭하겠습니다. 1번 방탄소년단 제일 많은 걸 클릭을 하신 다음에 요거를 선택한 후에 오른쪽 버튼 오른쪽 딜리트 노드 노드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당겨졌죠. 순서가. 방탄도 지워볼까요? 아니요,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검색어들 위주로 지워주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툴스 메뉴로 가서 방탄소년단이라는 단어는 지웠고요. 툴스 메뉴로 가서 다시 플러그인스 워드 클라우드 여기로 가시면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아까처럼 이렇게
옵션이 나왔죠. 이거 이대로 두고 오케이 눌러보시면 이제는 방탄소년단 뺀 다음부터는 이렇게 단어들이 다양하게 보이는 네. 거를 알 수가 있죠. 아까 전에 그 방탄소년단이 너무 빈도수가 크기 네. 때문에 네. 혼자 이렇게 많이 중요한 것처럼 네. 보이게 나왔는데 네. 지금은 이제 좀 더 그 다음 단어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끔 시각화가 되었어요. 그러면 차장님 이거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여기서 그 크게 나온 게 방탄 다음에 보면 정국, 지민 뭐 이런 순서인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 멤버들이 좀 제일 인기 있는 멤버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트윗에서 네. 자주 언급을 하고 있는 네. 멤버들인 거죠. 네. 그래서 아마도 뭐 단정 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일단은 지민, 정국, 그다음에 진 이렇게 세 사람이 방탄소년단 다른 멤버들보다는 좀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팀의 그 김태형 V라고 하는 이 멤버를 좋아하는 그 기자가 있는데 네. 아쉽게도 그 조금 작네요. 아마 B 같은 경우에는 네. B라는 글자를 네. 이 형태소 분석기가 아, 잘 몰랐을 캐치를 수도. 못했을 네, 수도 네,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아까 그 지정, 지정어에다가 네, 지정어에다가 네, B라는 글씨를 네. 넣어줄 필요가 네. 있어요. 아니면 유사어 사전에다가 네, 네. B의 원래 이름 김태형이면은 김태형, 네. B, 콤마, 김태형 또는 네. 다른 이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딱 묶어서 네. 입력을 해주시면 여기에 나타날 아, 가능성이 예. 높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이 데이터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반영을 하는 분석 결과를 네. 여러분이 얻으시려면 네. 최대한 이 데이터를 잘 나타내줄 수 있게 컴퓨터는 사실 네. 디테일한 걸 모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잘 사전 기능을 이용을 해서 예. 사전을 잘 구축을 하면 할수록 그러네요. 굉장히 네. 이제 네. 디테일한 부분들이 네. 데이터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 컴퓨터는 그냥 네. 정해진 대로만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워드 클라우드 확인을 네.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은 우리 반복하는 겸 해서 NCT 데이터도 동일한 프로세스로 한번 해볼게요. 네. NCT 데이터는 제일 하단에 이제 보시면은 이 워크 파일 트리에 있는 폴더 5번째 폴더에 있습니다. 5번째 폴더 컨텐트 NCT 이렇게 되어 있는 폴더로 이동을 해볼게요.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폴더를 이렇게 네, 이동을 이제, 해주시고요. 네, 변환이 되고 컨텐트 있는. 네. NCT 이 폴더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이동을 해서 위에를 쳐다보시면 위에 이제 이 열려진 네. 파일들을 보시면 이제 단어 수가 1000개, 1028개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죠. 이것도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예. 빈도수 기준으로 정렬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프리퀀시라는 제목에서 오른쪽 클릭. 버튼을 네. 클릭을 한 후에 소트라는 정렬 기능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소트 화면에서 디크리징 오더 그대로 두시고 프리퀀시 선택이 되어 있죠. 이대로 두고 오케이 눌러보시면 빈도수 기준으로 정렬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검색어로 사용된 우리가 이거를 유사어로 묶어줬었죠. 네. 그래서 NCT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고 네. 이제 빈도를 제일 점유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삭제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NCT라는 단어를 클릭을 한 후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딜리트 노드 이렇게 하게 되면 딜리트 노드 해보겠습니다. 네. 클릭하시면 이제 NCT라는 단어가 네. 사라졌죠. 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우리가 워드 클라우드 다시 그리러 가보겠습니다. 툴스 메뉴로 갔었죠. 툴스 메뉴에 플러그인스 여기에서 워드 클라우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해서 빈도수 기준 그대로 두시고 OK를 눌러보시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NCT 같은 경우에는 뭐 태용 그다음에 뭐 재현, 마크, 도영 이런 친구들이 이런 멤버들이 좀 더 많이 언급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포카라는 거는 포토 카드를 말하거든요. 포토 카드를 양도해달라 양도를 하겠다.
네. 그러면 뭐 DM을 달라. 네. 뭐 이런 주세요. 아, DM 주세요. 예. 이렇게 단어들이 네. 이제 많이 나온 걸 NCT 알수 있어요. 팬들은 거래가 활발한. 네. 네. 네, 그런 차이를 이렇게 네. 워드 클라우드만 그려도 조금 알 수가 있죠. 네. 느껴지죠. 네,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데까지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시태그의 빈도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죠. 해시태그 빈도 확인하러 다시 넷마이너로 가서 해시태그 빈도 같은 경우에는 이 타임라인이라는 폴더로 다시 이동을 하셔야지 해시태그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여기 NCT를 예로 들어서 진행을 해보자면 NCT 폴더 지금 네 번째 폴더죠. 아래쪽 워크 파일 트리에 네 번째 폴더로 이동을 해봅시다. 더블 클릭을 해서 이동을 해주시고요. 더블 클릭을 해서 이 폴더 안으로 들어가면 위에 더블 클릭을 하면은 위에 데이터가 펼쳐지죠. 여기 구성이 좀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아까랑은. 지금은 이제 이 폴더 안에는 그러니까 유저의 정보, 유저들의 정보, 글 쓴 이들이죠. 네. 글 쓰거나 뭐 RT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 정보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트윗이라는 게 보이죠? 이거는 아까 그 트윗 데이터랑 똑같고요. 네. 그다음 해시태그라는 게 보이죠? 네. 세 번째 하얀색 네모칸은 해시태그. 이걸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이 트윗 전체에 사용된 해시태그들의 트윗 네. 개수가 네. 나와 있어요. 이것도 정렬을 한번 해볼까요? 트윗 카운트라는 이 제목이 있는 데서 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소트를 해서 이 트윗 카운트, 그러니까 트윗 개수를 말해요. 트윗 개수 기준으로 해시태그를 정렬. 그래서 OK 눌러주시면 해시태그가 이렇게 정렬이 되고 해찬이라는 이름, 마크라는 이름들이 이제 해시태그로 많이 등장을 네. 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단어 분석하는 결과를 가지고 좀 이제 시각화를 좀 진행을 해봤어요. 빈도도 확인해보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진행을 해볼 거는 단어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단어 네트워크 만들기. 그 다음에 단어 네트워크를 이제 아까 전에 보신 그림 같이 네. 예쁘게 네. 그림으로 표현하는 네. 방법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유하는 행위 자체도 그림으로 나타내 줄 수가 네.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것도 같이 진행해 볼게요. 차장님 좀 전에 그 워드 클라우드에서 네. 그 단어의 크기 말고 색깔의 경우는 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까요? 색깔은 의미가 없고요. 네, 그냥 구분을 위한 랜덤으로 네. 그려주는 거라서 네. 다시 실행을 하시면 다른 다른 색으로? 색깔로 변해서 나타나요. 네. 네. 그냥 알겠습니다. 색깔은 좀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색 네. 조합이 사용이 된 거고 색깔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냥 단어의 크기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네. 목 아프실 텐데 물도 좀 네. 드시면서 네. 네. 일단 오늘 할 내용이 많아가지고 아직 네. 많이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좀 쉬는 시간을 갖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집중하시기 굉장히 힘드시죠? 네, 좀만 더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단어 네트워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데이터 상으로는 단어 간의 네트워크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단어 네트워크를 만들어 줘야 돼요. 일단 컨텐트 방탄소년단이라는 폴더로 다시 가볼게요. 방탄소년단 먼저 해보려고. 네. 네, 요 세 번째 폴더죠. 여기로 더블 클릭해서 이동을 해주세요. 워크 파일 트리에 보시면 네, 하나, 파일 둘, 세 번째. 세 번째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면 아까 전에 봤던 단어와 트윗 데이터 셋이 나오죠. 여기에서 우리가 단어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려면은 툴스라는 메뉴로 가주시면 돼요. 아까 전에 갔던 네. 툴스 메뉴 여기에서 플러그인스에 이번에는 워드 네트워크라는 메뉴가 네. 있어요. 네. 플러그인스 워드 네트워크. 네, 잘 따라오시는지 저기 워크 파일 트리에 네. 세 번째 폴더로 들어갔고 더블 클릭해서 들어갔고 네. 여기에 툴스 메뉴에 가서 플러그인스에서 워드 클라우드 워드 네트워크. 누를 거예요. 네, 네. 워드 클라우드 눌러보겠습니다. 워드 네, 네트워크. 네트워크. 워드 네. 네트워크 눌러보시고요. 네, 요거는 좀 메뉴가 복잡하죠, 옵션이. 네, 네. 이거는 뒤에 가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고요. 지금은 저를 따라서 옵션을 만들어 주세요. 예. 지금 이 트윗 선택되어 있는 요거는 그대로 두고 분석 대상 데이터를 선택을 하는 부분인데 트윗으로 그대로 두시고
그다음에 윈도우 사이즈라는 부분에서는 3으로 숫자를 바꿔줄게요. 3. 지금 2로 네. 되어 있잖아요. 네, 네. 이게 뭔지는 나중에 설명드릴 네. 건데 일단은 3으로 해주세요. 3. 네. 네, 3. 3으로 바꿔주시고요. 3으로 여러분이 직접 수정을 해서 윈도우 사이즈. 지우고 3이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옵션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네. 그대로 두시고 이 네트워크에 이제 뭐 방향이나 그 다음에 뭐 이제 기타 다양한 이제 옵션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 뒷부분에 저희가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이렇게 동일한 옵션으로 여러분이 윈도우 사이즈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OK를 눌러보겠습니다. OK 눌러보시면은 이제 넷마이너가 단어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네. 네트워크를 만들어줘요. 네, 근데 그 단어 간의 연결을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규칙이 있거든요. 그 규칙은 뒷부분에 가서 좀 설명을 네, 다 같이 네.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네.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됐어요. 저희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뭐 다른 메시지가 있더라도 지금 컴플리트라는 영어가 보이시면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완료가 되는 거예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제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냐면 단어 아래쪽에 워드 네트워크 트윗이라는 새로운 데이터가 생겼어요. 지금 이건 아까 네. 없던 게 네.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 단어 아래쪽에 있는 요거는 네트워크 데이터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단어 간의 네트워크인 거예요. 그래서 단어 네트워크라고 써있죠.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단어 아래쪽에 네. 있는 어떤 분이 그 non type이라는 에러가 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non 타입이요? 네. 그런 에러는 처음 보는데. 네. 그럼 일단 한번 진행을 네,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NCT 데이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또 할 거니까 네, 그때 이따가도 다시, 한번 또 네.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워드 네트워크라는 데이터가 새로 생겨났고요.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단어와 단어 사이에 연결을 나타내는 데이터들이 네. 새로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첫 번째 행이 의미하는 바는 B와 앨범이라는 단어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링크라고 명칭을 링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각각이 하나의 링크인 거고 B랑 앨범이라는 단어가 트윗에 등장을 같이 한 거죠. 한 문장, 그러니까 한 트윗 안에 한 이 트윗 안에 두 단어가 이제 근접한 거리에 같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접한 거리 개념은 이따가 또 설명드릴 거니까 궁금해도 이따가 보시면서 보시고요. 일단은 단어와 단어 간의 연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대체와 토크라는 단어 간의 연결. 이 순서는 여러분이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랑 다를 수도 있어요. 이 순서가.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단어 네트워크 데이터를 만들어 본 거예요. 단어 네트워크 데이터를 이렇게 링크 형태로 뽑아서 원래는 텍스트 뭉치였지만 거기에서 같이 등장하는 단어들을 이렇게 쏙쏙 뽑아서 이런 링크 데이터를 새로 만들어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링크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을 해봤고요. 요거를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단어가 점이 되는 거고요. 단어는 점이고 단어와 단어 간의 이 연결이 같이 등장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이 연결을 선으로 표현한 그런 네트워크 맵을 한번 같이 그려볼게요. 자, 맵을 그려보겠습니다. 비주얼라이즈 메뉴로 가보시면 되고요. 상단에 보시면 비주얼라이즈라는 메뉴가 있죠. 비주얼라이즈 메뉴. 비주얼라이즈 메뉴로 가시고요. 여기서 스프링. 세 번째 메뉴 스프링입니다. 스프링에서 2D. 스프링 2D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비주얼라이즈 스프링 2D 클릭을 이렇게 해보시면은 좀 기다려 보시면 그림이 나올 거예요. 약간 이제 시간이 컴퓨터에 따라서도 좀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그림이 나왔습니다. 지금 있는 그림, 지금 이거는
그림이 제대로 그려진 모습은 아니에요. 그냥 일단 랜덤으로 위치를 잡아간 네, 거고요. 네. 이걸 제대로 그림을 그려보려면은 이 오른쪽에 화면 오른쪽 넷마이너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네, 화면 노드 넘어가죠. 레이아웃이라는 게 보여요. 노드 레이아웃 알고리즘 이렇게 해서 지금 스프링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죠. 지금 제 마우스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에 노드 레이아웃 알고리즘이라고 있는 게 되어 있는데 지금 스프링으로 되어 있고 이 지금 카마다 앤 카와이라는 버튼이 클릭이 되어 있죠. 네, 이거를 오른쪽에 이 스크롤을 좀 내려서 이 프로치터만 앤 레인골드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선택을 하고 네. 이거를 동일하게 선택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네 번째에 있는 프로치터만 앤 레인골드 요거를 선택을 하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 보시면 런 레이아웃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런 레이아웃. 요 버튼을 클릭을 해야지만 그림이 제대로 그려진 그림이 나타나요. 네. 런 레이아웃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클릭을 한 거를 보시면 이렇게 단어들과 단어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네트워크 형태의 그림이 등장을 하죠. 그죠? 단어와 단어들이 네트워크 형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아까 전에 보신 네. 요 네트워크 데이터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네, 모습입니다. 아까 그 네트워크 이제 워드 네트워크를 만드신 뒤에 네. 그 비주얼라이즈에서 네. 그 스프링 메뉴에서 네. 2D로 하면 네. 이제 아까 거미줄 같은 모양이 나타나고 그 뒤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메뉴에서 이 스프링 밑에 그 프로치터만 앤 레인골드 네, 이 메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런 레이아웃 이렇게 하시면 하단에 런 네, 레이아웃. 네, 맞습니다. 런 레이아웃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그림이 나오고요. 네. 이렇게 마우스를 여러분이 그림에서 이렇게 돌려보시면 확대, 축소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그리고 요 노드는 이렇게 노드 빈 공간에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네. 이렇게 이동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하나의 단어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네. 이렇게 움직여 볼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움직일 수 네. 있는 맵이에요. 이 한 점에 얼마나 다른 점이랑 많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 선의 개수에 따라서 네. 그 단어의 뭐 중요도 뭐 그런 걸 알 수 있겠네요. 예, 그런 네.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말이라는 단어와 이 부탁, 아니 슈가죠. 슈가와 말과 같다, 대체 이런 게 연결이 되어 있죠. 네. 이거는 같이 등장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말이라는 단어와 붙어 있는 다른 단어들 네. 이런 단어들은 연관 단어로 볼 수 있어요. 네. 이 말과 연관되어 있는 네. 단어들이다. 네. 이렇게 여러분이 지도를 네.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우리가 단어 네트워크 만들어봤죠. 네. 그러면은 NCT에서도 NCT도 반복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방금 하셨던 거를 네. 반복을 할 거예요. 네, 조금 어려우셨던 분들은 네. 이번에 다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컨텐츠 지금 NCT라고 되어 있는 부분 네. 요거를 클릭을 해서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뭔가 이제 위에 숫자들이 또 바뀌겠네요. 네, 네. 워크 파일 트리의 네. 제일 하단에 있는 지금 6번째 폴더네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요. 클릭을 하시면 지금 단어와 트윗이 보이죠? NCT에 대한 데이터였어요. 아까 전에 봤던 네. 거. 이제 단어 간 네트워크를 먼저 만들어야 되죠? 네. 만드는 네. 메뉴는 툴스라는 메뉴로 가시면 되고요. 네. 툴스 메뉴에 플러그인스 여기에서 단어 네트워크 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단어 네트워크를 클릭을 해서요. 이 옵션은 이따가 설명드린다고 했고 윈도우 사이즈를 3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3으로 바꿔주시고요. 3으로 바꾼 후에 다른 거는 그대로 두시고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OK 눌러주시면 조금 단어 시간이 지난 후에 단어 간의 연결을 표현하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 complete라는 단어 보이시면 이게 네. 말이 보이면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단어 아래에 원래 없었지만 이번에 생성된 워드 네트워크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더블 네. 클릭을 해보시면 단어와 단어 간의 연결 데이터가 생성이 된 걸 네. 볼 수 있어요. 네. 이거를 이제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맵으로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그러면은 비주얼라이즈 메뉴로 가시면 되겠고, 여기서 스프링 2D 아까 한 걸 그대로 하는 거니까 진행해 볼게요. 비주얼라이즈 스프링 2D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좀 기다리시면 네트워크 그림이 등장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림이 이번에는 훨씬 단어가 더, 네. 좀 한 3배 정도 많기 네. 때문에 좀 까맣게 나오는 걸 볼 수가 네. 있어요. 이번에도 오른쪽 옵션들이 있는 곳에서 오른쪽에 노드 레이아웃 알고리즘 여기에서 이렇게 스크롤을 좀 내리셔가지고 네 번째에 프로치터만 앤 네. 레인골드 제가 자꾸 이걸 찾아가는 이유는 이 레이아웃 알고리즘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림을 그려주거든요.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에 네. 대해서도 빠르게 네트워크 구조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제가 자꾸 네. 이 네 번째를 네. 선호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크롤을 이렇게 내리셔가지고 런 레이아웃을 눌러주셔야 이제 제대로 된 그림을 볼 수 있어요. 런 레이아웃을 네. 눌러주시면 이렇게 단어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 방탄소년단 그림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네. 그러네요. 단어가 많기도 하지만 방탄소년단의 아까 그 단어들은 좀 퍼져 있고 네. 뭔가 거미줄 같이 방사형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네. 반면에 지금 NCT의 단어 네트워크는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네. 걸로 보이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트윗이 가지는 좀 특징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날 수 그렇군요.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또 네. 슬라이드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네, 여기까지 우리가 해봤어요. 여기까지 했는데요. 조금 쉬어가야겠죠. 여러분들이 네. 너무 힘드실 네. 것 같아서 네. 벌써 저희가 시작한 지 네. 1시간 1시간 네. 반이 다 되어갔는데 네. 예, 마지막 30분 남겨두긴 했지만 네. 조금 쉬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한 5분 정도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화장실 다녀오시고 저희가 혹시 뭐 방금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뭐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또 드려볼게요.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화장실 다녀오시고 저희도 잠깐 5분 정도 쉬었다가 그리고 다시 이어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저희 돌아왔습니다. 네. 네, 다시 진행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분석 절차를 다시 보시면은 단어 네트워크 만들기 해봤고요. 그리고 단어 네트워크를 맵으로 그려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안 해봤죠. 게시글 공유 맵도 한번 그려볼게요. 게시글을 공유하는 유저들 간의 네트워크 그림을 그려볼게요. 다시 이제 넷마이너로 제가 이동을 했는데 폴더를 한 번 더 이동을 해주셔야 돼요. 먼저 방탄소년단의 이 두 번째 폴더 트위터 타임라인 방탄소년단이라고 되어 있는 폴더로 더블 클릭을 해서 이동을 해볼게요. 워크 파일 트리 아래쪽에 보시면 트리에서 트위터 타임라인 두 번째. 방탄소년단 네. 두 번째 거 요거 가보시면 아까 대충 제가 무엇인지는 설명드렸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유저라는 데이터 아래쪽에 리트인 네트워크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이것도 역시 링크 데이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네트워크 연결 데이터가 들어있는 건데 이번에 이제 연결되는 대상은 뭐냐면 단어가 아니고 유저예요. 그래서 소스에 있는 것도 유저고 타겟에 있는 것도 유저거든요. 그래서 이 유저와 이 유저가 그러니까 글을 쓴 사람일 수도 있고 RT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제 유저들인 거죠. 그래서 이 유저의 글을 이 유저가 RT를 하고 있는 네, 모습이 네. 반대로 얘기한 것 같아요.
요 유저의 글을 타겟에 있는 네. 유저의 글을 소스에 네. 있는 유저가 네.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사람이 쓴 글을 이 사람이 제 트윗, 그러니까 네. 트위터에서는 제 트윗이 공유랑 똑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나의 타임라인으로 가져와서 네. 제 공유를 하는 네. 그런 행위를 하는 건데 그 행위를 네트워크 형태로 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구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 숫자도 보시면은 이 사람의 트윗을 이 사람이 9번 예. 리트윗을 네. 한 거죠. 그 트윗의 내용은 각각 네. 다르실 수 있는데 네. 9번 이제 네. RT를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를 또 아까 전에 하신 것처럼 시각화 한번 해볼게요. 이제는 여러분이 메뉴를 아실 것 같은데 네. 비주얼라이즈 메뉴로 가주시면 되겠고 네. 비주얼라이즈 메뉴로 가셔서 스프링. 스프링 네. 2D로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D 하면 오래 걸립니다. 네. 스프링 2D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맵이 등장을 했죠. 네. 오른쪽에 보시면은 원모드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고 여기 리트윗 네트워크가 선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서 아까 전에 여러분이 보셨던 네 번째 프론치터만의 레인골드 이걸로 또 바꿔주시고요. 네. 제일 하단에 런 레이아웃이라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네. 눌러주시면 이렇게 공유를 하는 행동이 네. 네트워크 맵으로 보여지죠. 네. 이렇게 확대를 해보시면 지금 이 방탄소년단의 글을 쓴 사람이 이렇게 지금 이 뭉쳐져 있는 부분이 3개 정도가 주요 그러네요. 부분이 보이죠. 네. 네. 이 부분은 이제 글을 쓴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했다라는 네. 걸 네. 의미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확대를 해서 이 제일 큰 이 알같이 생긴 네. 이 부분으로 여러분이 확대를 이렇게 마우스 휠을 돌려서 확대를 해보시면 이 중간에 있는 이 사람의 글을 많이 RT를 한 네. 것이거든요. 이 멤버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거는 이제 확실치 않으니까 이 사람을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네. 노드 프로퍼티라는 거를 클릭을 해볼게요. 네.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네. 가운데 있는 사람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노랗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고 노드 프로퍼티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네. 가지고 있는 속성이 보시면 뭐 빌보드 핫백 1위 가수라는 디스크립션이 나와 있고 네. 이 사람의 이름 쓰고 있는 트위터에서 트위터 이름은 계정이죠. 지민투데이라는 지민투데이. 팬 네. 계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팬 계정인데 뭔가 이제 공유가 될 만한 네, 글을 네, 쓰는 네. 사람인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네. 계정의 글을 예를 리트윗을 들면 하고 뭐 있는 거죠. 지민의 팬카페 대표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있겠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해서 요 사람을 공유하는 그런 트윗 행동들이 여기 나와 있고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그런 식의 공유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계정들을 중심으로 네. 뭉쳐져 있는 모습인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유하는 행동도 이렇게 네트워크 형태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그래서 NCT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직접 나중에 한번 해보셨으면 네. 좋겠고요.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절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차는 뭐냐면 네트워크가 얼마나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지 분산이 되어 있는지를 분석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단어의 이제 중심 단어, 그러니까 핵심 단어를 뽑아내는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이제 네트워크가 얼마나 소수한테 쏠려 있는지를 수치적으로 분석을 해볼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할 수 있는지를 수치적으로 계산을 진행을 해볼 겁니다. 이 부분은 먼저 따라 해보고 나중에 이제 다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넷마이너로 다시 이동을 했고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이 단어 네트워크 만드신 폴더가 다 새롭게 생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워크 파일 트리에 보시면 리절트, 트윗 31ND 이렇게 되어 있는 폴더로 이동을 해볼게요.
이 폴더는 여러분이 단어 네트워크를 만드셨을 때 생성된 폴더예요. 단어 네트워크를 만드는 행동을 하셨을 때 이 폴더가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폴더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워크 파일 트리에 있는 리절트 폴더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단어 네트워크를 만들었잖아요.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분석을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애널라이즈 메뉴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애널라이즈. 네. 이제 분석해 볼 거니까 애널라이즈라는 메뉴로 가셔야 돼요. 애널라이즈 메뉴에 센트럴리티라는 게 중심도예요. 중심도. 중심성이라고도 하고 중심도. 여기에서 디그리 센트럴리티를 클릭을 합니다. 디그리 센트럴리티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 화면에 이렇게 옵션이 뜨죠. 그대로 두시고 제일 하단에 있는 런 프로세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옵션 그대로 두시고 런 프로세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단어에 대한 중심도를 계산을 넷마이너가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하는 과정이고요. 지금 이 분석 결과를 보시면은 지금 메인 하단에 보시면 메인 리포트가 있고, 그죠? 메인 리포트 탭이 있고, 그 옆에 디그리 센트럴리티 벡터라는 테이블이 보이시죠? 디그리 센트럴리티 벡터. 그러면은 이거는 디그리는 연결이거든요. 연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결의 수. 연결의 수가 이제 중심도라는 거는 연결의 수가 많은 거. 연결의 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단어의 값을 매겨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동일한 값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소팅을 해볼게요. 제목이 있는 데서 오른쪽 버튼을 해주시고 소트라는 버튼을 눌러서 디크리징 오더로 인디그리 그대로 두시고 오케이 해보시면 지금 이 순서로 이 단어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웃 단어가 많은 단어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연관어가 많은 단어죠. 아까 그 네트워크 그림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개랑 이제 연결된 그 중심에 있는 단어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많은 제일 많은 단어 순으로 정렬을 해본 건데 이런 단어가 가지는 값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크면 클수록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할수록 이 방탄이라는 단어가 지금 되게 2위로 나왔는데 이 단어랑 같이 연관돼서 많은 단어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방탄이라는 단어와 많은 단어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단어마다 그런 정도를 수치화해서 이렇게 나타낸 것이에요. 그래서 옆에 테이블 스프링 탭으로 이동을 해보시면 이 수치 값이 클수록 노드의 크기를 좀 조절을 한 그림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스프링 탭으로 이동을 해보시면 이렇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해보시면 원의 크기를 이 원이 크면 클수록 아까 보신 그 센트럴리티 값이 큰 단어를 의미해요. 보시면 방탄, 그다음에 뭐 하다, 포토카드 이런 단어들이 다른 많은 단어랑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선이 이 단어에 엄청 많이 붙어 있잖아요. 이게 선이 붙어 있는 선이 많을수록 단어가 지금 크게 보이게끔 그려준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이런 단어들 중심으로 많은 연관어들이 나오고 있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NCT 데이터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리절트라는 게 아예 안 나온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러면은 단어 네트워크를 안 안 그렸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단어 네트워크는 툴스에 플러그인스에 있고 단어 네트워크죠. 이거를 완료를 잘 하셨으면은 요게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NCT 데이터 제일 아래쪽에 있는 잘 따라오십시오. 마지막에 있는 폴더로 이동을 해볼게요. 리절트 트윗 하고 괄호 2번으로 써 있죠.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를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열어주시고 여기에서 동일하게 아까 했던 분석을 진행을 해볼게요. 애널라이즈 메뉴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상단의 메뉴에서 애널라이즈
이 폴더가 열려져 있어야지 네. 맞게 하시는 거예요. 네. 자, 애널라이즈 폴더 메뉴로 가시면 되고 센트럴리티의 디그리라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동일하게 가시면 여기 옵션은 그대로 두시고 오른쪽에 옵션 그대로 두시고 런 프로세스를 누르시면 아까는 못 봤던 그런 경고창이 하나 떴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 500개 단어 수가 500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맵을 생략을 하겠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yes를 누르시면 맵이 안 나오겠죠? 그럼 우리는 맵도 한번 보면 좋겠으니까 아니오를 눌러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아니오 클릭하겠습니다. 아니오 누르시면 되고요. 아래 런 프로세스를 누르는 순간 아까 그 창이 뜬 거예요. 그 창에서 아니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그림 그릴 때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지금 방탄소년단은 300 몇 개 단어였지만 NCT는 1000개가 넘는 단어이기 때문에 조금 그림을 그리는데 시간이 걸렸고요. 네, 아까 보신 것처럼 단어 중심도 디그리 센트럴리티 테이블로 이동을 해보시면 이렇게 지금 단어들이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네. 지금 제목이 있는 데서 소트를 해보겠습니다. 제목 있는 곳에서 소트를 네. 디크리징 오더로 디크리징 오더. 이렇게 해보시면 이번에는 양도, 네. 포카, 포카, 마크, 마크. 일과 이런 것들이 네.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그림도 확인을 해볼게요. 스프링 탭으로 가서 이번에는 그림이 네. 되게 알 수가 없게끔 보이는데 가운데에 이렇게 확대를 해보시면 가운데에 이 많이 이제 연관어가 많은 단어들은 네. 이렇게 크게 보여지는 네.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거는 아까 그 양도, 포카 이런 네. 단어일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네, 단어가 많다 보면 이게 네트워크 그림을 컨트롤하는데도 조금 이렇게 시간이 네. 지연이 발생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확인만 하는 용도로 네.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분석하는 것까지를 좀 간단하게 해봤고요. 여기 우리 메인 테이블로 다시 가시면 테이블 아래쪽 탭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도 보다가 이제 메인 탭으로 넘어왔거든요. 리포트를 보시면 여기 디그리 센트럴라이제이션 인덱스라는 네. 게 있어요. 네, 이것도 의미가 있는 지표인데 얼마나 하나의 노드에 링크 연결들이 집중이 되어 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네, 그러니까 단어. 집중도라고 해요. 네. 집중도. 그래서 네. 네트워크가 얼마나 한 단어에 다 링크가 쏠려 있는지. 네. 쏠려 있으면 이 값이 크게 나타나고요. 쏠려 있지 않고 분산이 잘 되어 있으면 네. 링크들이 여러 단어에 분산이 되어 있으면 네. 이 값이 작아지는 그런 수치예요. 그래서 이런 네.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PPT를 보면서 좀 네.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제부터는 분석에 사용된 수학 원리 이해하기 파트로 넘어가서 네. 각각의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봤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빈도 분석 여러분이 단어 빈도 분석, 해시태그 빈도 분석 해봤거든요. 요거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트윗들을 이렇게 6개를 뽑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러면 이 안에 단어들이 이제 다양한 단어들이 있었을 텐데 이 단어 중에 이제 분석이라는 단어와 소셜이라는 단어의 빈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문서마다 이렇게 등장한 횟수를 이렇게 네. 적어보면 네. 이렇게 숫자들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 이거를 다 더해주면 더해주면 이 값들을 다 더해주면 총 빈도, 그러니까 프리퀀시라고 되어 있던 네. 그 수치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이렇게 다 더하지 않고 이 숫자가 있는 셀의 개수를 세워주면 5개잖아요. 그죠? 1이 들어있는 문서 1번, 문서 네. 2번, 문서 4번, 5번, 6번. 이게 개수가 5개잖아요. 네. 그럼 등장 문서 수로도 빈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차이가 있죠. 네. 그러니까 각각의 몇 번 등장하듯이 몇 번을 등장을 했던 간에 다 합산을 하면 총 빈도가 되는 거고 네. 등장한 문서의 개수도
또 다른 측면의 빈도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 두 가지가 네. 이 문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트위터나 뭐 각종 글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수학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거를 수식으로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지. 일단은 표로 이렇게 계산 과정을 이제 설명을 드려봤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 단어 네트워크 생성하는 게 이제 되게 간단하게 버튼 하나로 이루어졌지만 그 내부에는 조금 복잡한 과정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텍스트를 넣게 되면 여기에서 단어들을 뽑는 과정들이 네. 이제 형태소 분석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네. 그 부분을 네.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명사만 수출을 하게 되면 네. 이런 5개의 단어가 등장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요거를 뽑아낸 다음에 이 단어들이 이 텍스트 내에서 등장한 순서가 있을 거예요. 네. 그죠? 동대문 다음에 길가가 길가, 나오고 그다음 네, 방망이, 노인, 노인, 갑 이런 순서대로 나왔죠. 네. 그대로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은 이 순서 중에서 이제 윈도우 사이즈라는 개념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창문 같은 거예요. 창문을 이게 2개 단어만 창문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은 윈도우 사이즈 2고요. 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까지를 창을 좀 넓혀가지고 네. 이렇게 3단어를 창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네. 이거는 윈도우 사이즈 3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 윈도우 사이즈 3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단어 간에 가까이 등장할수록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게 해서 단어가 가까이 나오는 단어들을 연결을 할 건데 이제 윈도우 사이즈 2는 바로 다음에 나오는 단어만 연결을 해주는 거고요. 네. 윈도우 사이즈 3은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까지를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보통 이 문장에서 첫 번째 나온 단어와 바로 다음 단어는 관련이 많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까지도 사실 의미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요. 네. 의미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대문이라는 단어와 방망이라는 단어도 이 텍스트에서만큼은 굉장히 가까이에 등장을 하면서 의미적으로도 되게 가깝다라는 거죠. 네, 그런 의미부여를 여기다가 데이터에다가 우리가 그렇게 연결을 시켜주겠다라는 정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다음 단어도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도 서로 연결을 해주자. 그렇게 해서 연결을 쭉 문장의 끝까지 연결을 해주면은 여러분이 이 보시는 매트릭스 형태의 데이터가 등장을 하게 돼요. 왜냐면 이 단어 간의 연결은 이렇게 매트릭스로 표현을 하면 제일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윈도우 사이즈 2로 한 데이터를 보시면 동대문하고 길가가 같이 나왔으니까 한 번 같이 나왔다 해서 매트릭스 행렬에다가 1이라고 적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길가라는 단어와 뭐 방망이라는 단어가 또 같이 나왔으니까 1이라고 해주고 방망이와 노인이 나왔으니까 1이라고 해주고 노인하고 값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노인이라는 노인 단어와 값이 한 번 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같이 나오죠. 값과 노인이 한 번 더 같이 나오기 때문에 횟수가 이 2번인 거예요. 그래서 횟수를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 지금 보시는 이 행렬은 이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없다는 얘기는 길가와 동대문이 연결되는 것과 동대문과 길가가 연결되는 이 값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성이 없는 행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대각선을 중심으로 위에 또는 아래 데이터만 참고를 하게 돼요. 이거는 이제 그래프 어널리시스, 그래프 분석 분야에서 이제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렇게 대각선을 중심으로 이 데이터가 동일하면은 이렇게 위의 삼각형만 읽으시면 돼요. 왜냐면은 동대문이 길가한테 보내는 링크가 있고 길가가 동대문한테 보내는 링크가 있는데 보통 단어 간의 연결은 이거를 동일하게 취급을 하거든요. 방향성이 없다라고 보고 동일하게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윈도우 사이즈 3으로 해주면은 그만큼 연결이 많아지게 되겠죠. 윈도우 사이즈 2로 한 것보다는 연결이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까이에 등장한 단어는 좀 더
관련성이 높다라는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네. 링크를 뽑아주는 거예요. 네. 네. 원래는 그냥 이런 텍스트 뭉치였지만 여기에서 등장한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거를 네. 이제 컴퓨터가 해주는 거죠. 네. 여러분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컴퓨터가 네. 이제 해주는 거고, 이 문장의 끝까지를 다 같이 연관이 있는 걸로 해주고 싶으면 이 윈도우 사이즈를 최대한으로 올려주면 돼요. 네. 그러면은 여기 동대문이라는 단어와 노인이라는 네. 단어까지도 네. 연결이 되게끔 네. 값을 올려주면 되는 거죠. 네. 조금 어렵죠. 네. 어렵기는 한데 일단은 네. 단어 네트워크를 만드는 한 가지 수학적인? 방식이다. 네. 이렇게 네. 생각을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방금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제 쏠리는 정도, 집중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집중도는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런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돼요. 지금 이런 단어 간에 이런 네트워크가 있을 때 한 개 단어가 다른 모든 단어와의 연결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죠? 이 네트워크 안에는 이 단어랑만 모든 단어가 연결이 네.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연결이 단어 간에, 다른 네. 단어 간에는 연결이 없고 요 중간에 있는 단어가 모든 링크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이 단어는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라고 취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생긴 단어 네트워크는 집중도가 1이 되는 거예요. 최대값인 1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단어만 되게 중요하게 취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네. 반대로 이제 집중도가 0이라는 얘기는 모든 링크 연관성들이 다 분산이 되어 있는 형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분산이 되어 있다는 거는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모든 단어들이 링크를 2개씩 갖고 있죠. 그죠? 네. 각각의 네. 단어들이 네. 다 링크가 좌우에 2개씩 네. 붙어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이 단어는 이 단어랑 연결이 되고 이 단어는 이 단어랑 연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링크를 2개씩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에서는 어떤 단어가 중요한지를 되게 알기가 어려워요. 그죠? 어떤 단어가 네.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단어가 다 연결이 이렇게 2개로 똑같으니까. 네. 그죠? 그런 식으로 이 집중도라는 거는 이 연결이 얼마나 집중이 되어 있느냐, 분산이 되어 있느냐를 우리 네트워크의 특징으로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수치예요. 네. 그래서 수식은 여기에 있지만 수식 여기 설명되어 있는 부분을 좀 더 나중에 읽어보시면 수식을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집중도가 뭔지만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핵심 단어가 뭔지를 계산을 해봤잖아요. 네. 단어가 중요하다고 말할 때 뭔가 의미 부여를 이렇게 수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어떤 단어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지 수치적으로 나타냈죠. 그 2가지 이제 분석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아까 전에 디그리 센트럴리티만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이제 매개 중심성이라는 것도 자주 사용이 되는 그런 중심 단어 뽑는 네.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먼저 연결 중심도를 보시면은 아까 전에 연결수 있죠. 각 단어마다 연결된 단어의 네. 수가 있잖아요. 링크의 수. 지금 신승훈이라는 단어는 전지현, 송혜교, 채림, 김선아, 박경림 이렇게 5개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이 네. 숫자를 여기 B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링크의 숫자를 의미해요. 이 숫자를 네. G-1은 이제 전체 노드 수 -1이거든요. 이걸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정규화, 어렵게 말하면 정규화를 한다고 의미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디그리는 그냥 정수잖아요. 근데 네. 정수를 비율 값으로 변경을 시켜주는 그런 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0에서 1 사이 값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연결수는 네트워크 내에서 이 연결의 숫자가 이제 정수형으로 나타나는 거지만 이거를 소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소수점이 있는 숫자로 이제 0에서 1 사이 네. 값으로 네. 좀 더 비교하기 쉬운 값으로 네. 변경을 시켜주는 그런 수식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가 의미하는 바는 이거죠. 분자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연결이 많으면 많을수록 값이 커지는 커진다. 그런 값이고요. 결국에는 연결 중심도는
단어의 중요한 정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연결이 많으면 많을수록 중요한 단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매개 중심도는 이 단어가 다리 역할을 하는 정도를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수식이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각자 밑에 있는 설명을 참고해서 좀 네. 이해를 해보시고요. 네. 결국에는 이 중심도는 다리 역할을 많이 할수록 중요한 단어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단어 그룹이 생성이 되어 있는데 이 그룹들을 가운데서 연결을 해주고 있죠. 네. 그러면 이 단어는 이쪽 단어랑도 관련이 있고 이쪽 단어랑도 관련이 있고 이 아래에 있는 단어랑도 관련이 굉장히 광범위한 연관성을 갖게 되잖아요. 네. 그런 의미의 핵심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전체 네트워크에서 광범위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단어 요거를 뽑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실습 과정에 사용된 분석의 원리를 조금 이해를 해봤는데요. 네. 네, 이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같이 미션을 네. 준비를 했으니까 네. 그거를 그거를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화면을 네. 그 공유 화면을 꺼 주시고 저희 독자들이 있는 화면으로 다시 한번 바꾸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공유를 정지를 해주시면 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지금 미션에 대한 내용을 차장님께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미션은요. 이제 새로운 검색어를 여러분에게 드리는데 여러분이 좀 이제 분석해보고 싶다고 한 주제 중에서 골라봤어요. 하나를 골라봤어요. 그래서 선수의 어떤 이야기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방금 배운 그런 이제 단어 네트워크, 워드 클라우드 이런 걸 그리는 미션이에요. 보시면은 류현진이라는 단어랑 손흥민 두 개의 검색어를 드리고요. 각각에 대해서 트윗을 500개씩 수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명사, 형용사, 동사를 추출을 해보시고요. 그거를 넷마이너로 입력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단어 네트워크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검색어 단어를 착제하는 거, 그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와 네트워크 맵을 시각화하는 거, 그거를 진행을 하신 다음에 각각을 좀 비교를 해서 느낀 점을 적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류현진에 대한 단어 네트워크나 단어들의 구성이 손흥민에 대한 네트워크와 구성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선수들에게 최근에 어떤 일이 좀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지 이런 어떤 일이 있는지를 적어주시고 두 번째로는 그 단어 네트워크나 워드 클라우드에 보시면은 이 두 선수와 각각 같이 등장하는 다른 선수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 그 선수들의 이름을 좀 적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6시가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채팅창에 제 보내주실 이메일 주소랑 지금 이 화면을 캡처한 그 미션 화면을 캡처한 내용을 보내드렸거든요.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기간은 이번 주 주말까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만 해서 보내주시면 되고 이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까지 한 내용을 똑같이 복습해서 그거를 본인이 한 내용으로 캡처하거나 파일을 보내주시면 되고 소감을 함께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